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그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개토 대왕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의 P1 초계기 누구 말이 맞나?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이 그 한일 중간 수역 지점에 있는 대화태 어장이라는 그 어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북한의 소형 1톤급 정도의 소형 목선이 조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고 북한의 소형 목선을 구조하러 갔다가 이제 이 레이더를 돌리다가 그게 이제 그 사격 통제 레이더인데 일본 해상 초계기에 맞았다는 거죠. 그 레이더의 전파가. 그것이 지금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공식 성명입니다. 이거 누구 관계자의 익명이 아니고 일본의 방위성 공식 성명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조준했으며 일본 측의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해상자위대 대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본 그 방위성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아는 바대로 그리고 기사에 나온 것들 종합해서 그리고 일본 언론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개토 대왕함의 그 레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개토 대왕함인데요. 여기 한 번은 양만춘함인데 똑같으니까 광개토 대왕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단 요 MW08이라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MW08이라고 이 마스트 위에 제일 위에 달려 있는 이 레이더는 3차원 대공 대수상 탐지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저기 전투기가 날아온다든지 저기 대한미사일 우리 광개토 대왕함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돌려서 그것을 요격할 때 쓰는 그런 레이더예요. 그리고 이제 그 MW08 아래에 SPS-95K라고 하는 항법 레이더, 이건 이제 항해할 때 쓰는 그런 레이더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 연돌 부분, 여기 이제 맨이 나오는 것이죠. 엔진의 배기 가스 같은 것이 나오는 연돌이고, 그 뒤에 SPS-49라고 하는 대공 레이더가 있는데, 이거 이제 L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봅니다. 또 레이더도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250km 정도를 탐색을 하는데, 문제는 저 SPS-49 레이더는 2차원입니다. 평면, 그냥 전만 찍히는 거예요. 완전히 평면에다가 3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지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요격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 적의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 되고, 또 적의 전투기를 공격해서 격추시켜야 되고, 또 예를 들어 함포가, 여기 이제 함포 있지 않습니까? 이 함포를 가지고 적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 조준해서 격파를 해야 되는데, 바다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느 쪽으로 쏴라, 이건 안 맞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있는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육상은 땅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포를 딱 세우고 어느 정도 각도로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각도대로 세우고 포를 쏘면 되죠. 그런데 바다는 계속 파도가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타겟을 딱 정해서 그 타겟을 딱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를 딱 클릭하듯이 딱 찍어요. 그렇게 해서 한 포를 그쪽으로 계속 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시스페로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시스페로. 여기 이제 사정거리가 한 18km 정도 되는 대공 미사일인데, 여기 16발이 이 수직 발사대 장치가 꽂혀 있습니다. 이 시스페로를 쏠 때도 마찬가지로 적의 전투기가 나오면 그 적의 전투기에 스티어 80 사격 통제 레이더로 딱 클릭을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페로가 저거구나 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스티어 180 이 레이더를 가지고 딱 클릭을 하는, 이 마우스로 마치 클릭을 하듯이 해서 이거다,
이 목표가 내가 공격해야 될,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 될 그거다. 그러니까 여기로 날아가라 하고 이제 클릭을 딱 하는, 뭐 우리 컴퓨터로 보면 마우스의 커서라고 보면 됩니다. 커서를 어디에 대해서 클릭을 딱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티어 180, 이게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 목적이 미사일이 양 사방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저기 전투기들도 양 사방에서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앞에도 뒤에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광개토 대왕함의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MW08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대수상 레이더도 하고 대공 레이더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탐지 범위가 여기는 뭐 80km 되어 있는데, 사실은 80km 정도 되려면은 한 폭격기 정도의 크기를 80km 정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 정도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그런 영역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저거의 미사일은 더 짧은 그 근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성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군이 함정 건조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는 이 MW08을 선택을 한 것이 우리 해군의 최악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개토 대왕급 3척,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사실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쓰고 있는 범용 구축함인데, 그 충무공 이순신급 6척에도 사실은 이 MW08이에요. 사실은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저 MW08을 없애야 됩니다. 더 좋은 거로 바꿔줘야 현대적인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광개토 대왕함은 이 MW08을 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국제 관함식 할 때 10년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이제 MW08 레이더예요. 평평하게 생겼어요. 작습니다.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왜냐? 우리 레이더 같은 거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법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아가요.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광개토 대왕함이 함포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국제관함식 때 함포 사격하는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배의 앞을 지나가면서 광개토 대왕함이 함포 사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티어 180, 또 여기 앞에 마스터 앞에도 스티어 180이 어딘가를 지금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함포 사격하는 그 타겟을 갖다가 지금 스티어 180이 딱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마치 접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뒷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접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딱 비추고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레이더 빔이 탁 날아가서 탁 찍으면은 함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딱 찍은 마우스 컷을 딱 찍은 것처럼 찍은 쪽으로 계속 함포 사격을 하게 되고, 딱 찍으면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스티어 180입니다.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MW08입니다. 아주 작죠.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MW08. 여기 이제 항법 레이더고 여기 MW08이에요. 되게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성능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개토 대왕함이 지금 이제 구조 작전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MW08 대공, 대수상 레이더를 쓰지 않고 이 스티어 180 사격 통제 레이더를 썼을까? 이 MW08은 아주 덩치가 큰 것에 대해서는 80km, 또 한 여객기 정도의 크기는 100km, 110km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수평선에 한 30km 되죠. 수평선 정도밖에 탐색을 하지 못한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를 본다는 것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km가 맥시멈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파도가 굉장히 거칠었다고 합니다. 한 5m 정도 높이의 파도인데, 5m 정도 높이의 파도에 북한의 1톤짜리 목선이라고 하면은 정말 작은 배죠. 1톤짜리 목선. 우리 승용차 하나가 1톤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 승용차 하나 소형 승용차 하나도 1톤이 넘는데, 그 소형 승용차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는 배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게 5m 정도의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넘실넘실거리고 있으니까 잘 눈에 안 띄겠죠. 그래서 이제 MW08은 성능이 열악하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최대 180km를 볼 수 있는 이 스티어 180 사격 통제 레이더를 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스티어 180은 대공 표적에다가도 그 레이더를 비출 수 있지만 아까 제가 한포 사격할 때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포 사격은 적의 수상함, 적의 군함이나 뭐 이런 것에도 포를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 있는 그런 그 배 같은 것들도 이 스티어 180이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배에다가도 한 포를 쏴야 되니까. 그래서 스티어 180을 가지고 더 성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비추면서 찾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에 그 빔이 스쳐버린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스쳐버렸다. 문제는 빔이 스치게 되면은 이 그 비행기에는 RWR 그러니까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상대의 공격용 레이더파가 나를 갖다가 비추게 되면은 그것이 경보가 울리게끔 돼요. 왜? 알아야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WR에 아마 경보가 울렸을 것이다. RWR에 경보가 울리면 그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기록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바다에서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그 스티어 180을 비춘 것은 잘못이냐? 과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냐? 일본은 뭐 거기에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왜 우리 편에게 총질을 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이 스티어 180이란 것을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총에다가 탄창을 넣고 총알을 장전합니다. 그래서 척흑 지금 장전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요즘 뭐 총에도 보면 이 레이저 그 표적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뭐 사이도 나쁘지 않은 그런 하여튼 옆에 앉은 사람에게 그냥 겨눕니다. 실제로 총알을 집어넣고 장전해서 겨누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얹습니다. 얹은 상태에서 이렇게 겨누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 군함하고 지금 P1 초계기하고의 상황을 사람으로 치면 그래요. 총에다가 총알을 장전시켜서 총알이 지금 척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에게 딱 겨누고 지금 겨누었다 이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이 지금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일본입니다. 그 일본이 분노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왜 광개토 대왕하면 저 스티어 180을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왜 비쳤을까? 이게 이제 밝혀내야 하는 숙제죠. 그래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자기의 임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망각한 것도 있고 어쨌든 두 협약 사이의 딜레마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처음에는 이겁니다. 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이 뭐 적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전환 사실을 알게 되면 무조건 구조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구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목선이 대화태어 어장 그 북쪽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전환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현재 그래서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함이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W08 가지고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밝은 눈인 가장 강력한 레이더인 스티어 180을 돌려서 그 목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것은 여기 이 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에 충실한 어떤 그 구조 행위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협약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두 번째.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 이건 이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두 개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어뢰 발사관을 상대방에게 겨눔으로써 조준,
또는 공격 묘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용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용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신용을 한 것으로 지금 일본은 받아들인 것이죠. 공격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에 따르면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자기의 할 일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화태 의장 그 위치인데요. 자,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최초의 스티어 180을 방사한 위치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일본의 P1 초계기는 일본 본토에서 가까운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P1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찍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것만 해도 벌써 수십 킬로미터, 어쩌면 100km 이상이 되는 것이고, 광개토 대왕함의 최고 속도를 간다 하더라도 시속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3시간 이상의 상황이 지금 이 동해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이 북한의 선박이 조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갔는데 일본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저 선박이 어떤 그 국제적인 그 부호로서 SOS 신호를 보낸 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지금으로서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은 지금 여기에서 조난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알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이 위치가 보면 한국과 일본 이 독도를 기점으로 이 그 독도의 서쪽이 우리 한국 해군이 작전하는 구역이고, 이 독도에서부터 동쪽, 독도에서부터 수십 킬로부터 기점을 해서 동쪽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로 작전하는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해상자위대가 주로 작전하는 지역이고 우리 군함이 여기까지 갈 일은 잘 없어요. 그러면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우호국가의 작전 지역에 우리 군함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는데 광개토 대왕하면 그 절차가 생략을 했던 것 같고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광개토 대왕함 함장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귀국의 지금 작전 지역 내로 들어간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MW08 대공 대수상 레이더로는 지금 이 파도에 그 높은 파도에 1톤 정도의 작은 목선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어 180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방사시켜서 지금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혹시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 사격 통제 레이더의 빔에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미리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광개토 대왕하면 여기 뒤에 SPS-49라고 하는 대공 탐색 레이더가 있어요. 2차원 레이더지만 이 2차원 레이더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P1 초계기가 당연히 보이죠. 360도 다 돌아가니까 보이면은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SPS-40 스티어 180 이 사격 통제 레이더의 방사 범위가 한 180km 되니까 지금 돌리면은 여기 맞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비행기에게 미리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광개토 대왕함은 그걸 생략을 한 것이죠.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무전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왜 여기에서 지금 작전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조난자를 구하러 왔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좀 침소봉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개토 대왕함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의 기함입니다. 해군 1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동해를 지금 나누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아니지만 인접 국가의 그 관할 구역 내의 함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인 광개토 대왕함의 성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러면 광개토 대왕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의 방사 범위는 한 180km. 그렇지만은 광개토 대왕함의 함대공 미사일, 즉 배에서 전투기나 비행기를 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의 미사일이 시스페로다. 시스페로. 이걸 시스페로라고 하거든요. 이 시스페로의 사정거리가 불과 18km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이 180km에서 또는 100km에서 우리 국방부가 좀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우리 국방부가 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거예요. 어쨌든 일본이 180km 또는 100km 지점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레이저 빔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분은 나쁠지라도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미사일이 18km밖에 못 날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P1 초계기가 나에게 지금 감히 공격용 레이더를 쐈어? 나 기분 나쁜데? 해가지고 만약에 이 P1이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아마 침몰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펀치인 함대공 미사일은 18km지만 이 P1의 공대 함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P1은 광개토 대왕함이 18km까지 접근 안 하면 광개토 대왕함은 어떤 수단으로도 P1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P1은 150km 전방에서도 광개토 대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P1이 이기죠. 이 상황에서는. 물론 그렇게까지 전쟁으로 갈 그런 나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P1 입장에서는 불쾌는 하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위협적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이기 때문에 왜? 동해를 나누어 쓰고 있으니까 더 잘 알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지금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광개토 대왕함이 스티어 180을 쏘기 전에 이미 SPS-49 대공 탐색 레이더 2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 탐지거리 250km 그거 가지고 이 P1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했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불쾌는 하겠지만 지금 저렇게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한국을 이따위 나라가 다 있냐라고 할 정도로 매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2010년도 천안함 폭침, 북한의 연합급 잠수함으로부터 우리가 의뢰 공격을 받아서 천안함이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TOD 영상을 보여준다. 보여줄 때도 편집해서 보여줬다가 나중에 또 풀 영상을 또 보여줬다가 점점 말이 바뀌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국민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어이없이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국정원이 했다. 미국이 했다. 이스라엘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국방부가 당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사격 통제 레이더를 지금 맞아서 그 RWR 레이더 경보 장치 지금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센가쿠 열도에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설전도 벌였고 그 정도로 일본은 이 사격 통제 레이더와 관련한 경험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의 함장이 옷도 벗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1 초계기가 이 광개토 대왕함의 중간으로 가로질러 와서 사진을 찍은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 스티어 180이 정확하게 지금 P1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이 사격 통제 레이더가 정말로 우리 P1 초계기를 지금 겨누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여기에 있는 시스페로가 날아와서 P1을 격추시킬 수 있구나 라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내부에 있는 광학 카메라가 또 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카메라 가지고 P1이 오니까 사진 찍으려고 한 거다.
자기네들도 사진 찍고 우리도 사진 찍은 거 서로 보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사격 통제를 여기다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외교적인 분쟁을 했던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스마트폰 가지고 나와서 여기 함기가 여기 있는데 이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 하필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려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사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따위 나라가 다 있냐. 미국 같았으면 바로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관개토 대항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이러한 일 때문에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티어 180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릴 건데 그게 혹시 맞더라도 이해해라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신들도 같이 지금 구조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두 번째는 이것은 뭐 경험이 없어서, 아까 첫 번째는 그것은 현명하지 못해서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려서 저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로, 레이더 빔을 쏜 게 아니고 카메라 렌즈로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지금 일본에게 딱 걸린 것이죠. 지금 사진으로.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완전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방부가 계속 사격 통제 레이더 사용한 적 없다, 뭐 카메라 보려고 한 거다, 처음에 180km라고 했다가 또 100km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총 정리를 딱 해서 이게 사실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해마다 한두 번씩 쌀엑스란 걸 했어요. 해상 수색 구조 훈련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조하라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수색. 자, 지금 조난 신호가 왔으니까 수색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조. 찾았으니까 이제 구조해야 되죠. 그 훈련을 일본과 한국이 해마다 한두 번씩 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일본하고 지금 사이 안 좋을 때,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이 안 좋을 때, 그때도 한다고 지금 우리 해군이 공격도 받고 했는데, 여론으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하는데 뭐 했냐 이겁니다. 그냥 야 훈련하자 해가지고, 야 이번엔 이렇게 이 사진처럼, 이게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고 이게 우리 군함이고 이거 우리 상륙함인데, 이게 이제 뭐 불이 난 것을 가정하고 아마 지금 물 뿌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야 이번에는 그냥 뭐 불난 거 생각하고 물 뿌리는 훈련 하자 그냥. 이번에는 뭐 테러 당했다 치고 여기 들어가서 헬기 타고 들어가서 테러범 진압하는 훈련 하자. 뭐 이 정도 그냥 한 건 아닌지. 자, 그런 거 말고 이번처럼 우리가 먼저 조난 신호를 받았을 때 당신네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장비들은 지금 그 동해에 있는 일함대 장비들은 MW08 가지고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혹시 이 관개토 대항함이 갔을 때는, 또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이 갔을 때는 이 레이더를 돌리지 않고 스티어 180, 충무공 이순신함 스티어 240 이런 것들을 돌려서 당신네 돌릴 텐데, 당신네들이 혹시 맞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라. 이 공격 행위가 아니다. 찾으려고, 더 잘 찾으려고 하는 행위다. 라는 것들을 미리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상수색 구조 훈련을 그렇게 하더니 그동안 돈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왜 했습니까 이것을? 이 정도 무전통신도 주고 못 받을 정도면, 아니면은 그 1톤짜리 그 목선이 정말로 뭐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톤짜리 목선 거기 가서 사람 구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숨겨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그냥 이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게 핍박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일본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웃 나라예요. 중국도 이웃 나라고. 그러면은 중국과는 서해에서, 남해에서, 일본과는 동해에서, 남해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보하고, 당신네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보해달라.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냥 야 우리 한번 만나서 그냥 이번에 물 뿌리는 훈련 한번 하자. 이렇게만 해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동안 해군은 황당한 집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스티어 180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방사시키지 않고, 우리는 지금 방사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찾기 위해서 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것을 이제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격 행위를 할 때는 펜슬빔을 쏩니다.
딱 하나 딱 지정해서 딱 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빔을 만약에 일본에게 쐈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문제죠. 일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서 일본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을 선동해서 외교 문제로 삼지 말자. 우리 사람 구조하기 위한 그 협약 때문에 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그 이야기할 때지 서로 국민 감정을 자극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매뉴얼 중국과 일본과 빨리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